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는데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또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동안 쓰지 않던 마스크 다시 찾아서 쓰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스크 쓰실 때 일회용 마스크 말고 꼭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요. 야, 특히나 또 더 지독한 녀석이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이게 폐 속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혈액 속으로도 직접 들어가서 뭐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 발생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스크 개인 위생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환기죠. 네. 2시간마다 매 10분 이상씩 맛통풍 이 환기는 기본이고요. 또 물 청소까지 하시면은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적정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요. 특히 평소에 조심할 게 많은 우리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더 주의를 해야 할 계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 365에서는 임신 중에 걸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불리는 임신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산부인과 전문의 김효신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대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효신입니다. 네. 사실 임신 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잖아요. 네. 그 산전 검사를 받을 때 혈압 체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임신은 분명 이제 행복하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건강했던 사람도 임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주제인 임신성 고혈압이란 이전에는 혈압이 정상이었던 산모에서 20주 이후에 고혈압이 발생했다가 출산 후에 정상 혈압으로 회복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모와 태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망까지 가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네. 임신 중독을 가볍게 여겨서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근데 임신성 고혈압 진단 받으려면 도대체 혈압이 어느 정도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임신 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거나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는다면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압이 단 한 번 높았다고 해서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심신이 충분히 안정이 된 상태에서 몇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혈압이 2번 이상 높을 경우에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제 지인 중에도 이제 임신한 지 꽤 됐을 때 혈압이 갑자기 좀 높아져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임신 중독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임신성 고혈압이랑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임신성 고혈압은 혈압만 높을 뿐이고 단백뇨나 다른 증상은 동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고혈압도 있고 추가로 단백뇨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동반 증상, 예를 들어서 혈소판 감소, 간 기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폐부종, 두통, 시야장애, 복통 등이 있는 경우를 전자간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전자간증을 임신 중독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간증이라는 것은 이 전자간증보다 더 악화된 컨디션으로 전자간증에 추가로 산모가 경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 중독이라고 하면은 무언가에 좀 중독됐다, 커피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독한 증상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산모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임신 중독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히 밝혀진 한 가지의 원인은 없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반의 발달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물질이 임신 중독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산모의 혈관을 손상시켜서 여러 필수적인 기관에 혈류가 잘 가지 않게 되면서 다발성 기관 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독에 혹시 더 잘 확률적으로 걸릴 만한 산모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왜 질환들도 그렇잖아요. 네. 보면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임신 중독은 어때요? 네, 우선 임신 중독증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35세 이상의 나이, 비만, 전자간증이나 자간증의 가족력, 그리고 이전 임신에서 전자간증이 있었던 경우, 임신 전 당뇨나 임신성 당뇨,
그리고 고혈압이나 콩팥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태 임신 등에 해당된다면 임신 중독증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네. 임신 중독증은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 소인이나 환경적 소인 등이 복합적 상호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중독증 자체가 유전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산모의 엄마나 자매가 임신 중독증이 있었다면 산모 본인에게도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임신 중독이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 말고 뭐 두통 증상도 있다. 아까 앞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또 주요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임신 중독이 유독 잘 발생되는 시기가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산모가 자각할 수 있는 주요 증상으로는 극심한 두통, 상복부 통증, 그리고 시야장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이제 몸이 붓는 부종이고 부종으로 인한 체중 증가, 그리고 소변량 감소 같은 것들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임신 중독증의 경우 혈관 내의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함유 부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눌렀을 때 네. 누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아. 부종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은 정의 자체가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임신 20주 이후에 혈압이 높아지고 네, 이제 악화돼서 임신 중독증으로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28주 이전을 의미하는 2, 3분기에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피검사 결과 이상이나 주요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증상이 다양하네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주 옛날 일이긴 한데 네. 이렇게 눌렀을 때 잘 안 올라와서 이게 뭐지 하고 걱정했던 네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앞에서 또 얘기해 주셨듯이 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거 네. 왜 그런 건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필수적인 기관에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되면서 주요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네. 이제 눈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시야 장애는 뇌 부종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 네. 시야 장애는 심한 임신 중독증의 25%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산모의 경련이 특징이라고 설명드린 자간증 중에는 50%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이 뿌옇게 흐리게 보이는 시야 장애가 가장 흔하고 시야의 일부가 아예 보이지 않거나 눈의 초점이 갑자기 맞추기가 어렵다든지 네.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나. 하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대부분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안과 진료를 병행하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나 임신 중독되면 어떡하지? 또 훌륭한 또 교수님도 계시고 선생님들 계시니까 맞아요. 너무 큰 염려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증상 자체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사실은 합병증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태아에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죠. 네, 네 맞습니다. 아주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요 장기의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모는 간, 콩팥, 심장, 눈, 뇌, 폐 같은 이제 주요 장기의 기능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태반 조기방리나 분만 후에 이완성 자궁 출혈이 잘 일어날 수 있어서 그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그리고 혈액응고 장애 등 산모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태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의 성장 지연이나 태아 곤란증 그리고 태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임산부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그렇죠. 대단한 분인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위대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진짜로요. 네. 물론 아빠도요. 아빠도 위대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도 아빠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임신 중독에 대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제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어떤 검사들을 좀 하게 될까요? 네. 우선 임신 중독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통 입원을 해서 임신 중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선 혈압을 자주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 간 수치, 혈소판 수치, 콩팥 수치 같은 피검사와 24시간 소변 검사를 해서 단백뇨를 확인합니다.
또 증상에 따라서 폐부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가슴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시야장애, 상복부 통증, 체중 증가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또 면밀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네. 또한 임신 중독증은 갑자기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태동 검사를 통해서 태아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 체중, 양수량, 태아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자주 검사를 하게 되고 응급 상황에 즉시 분만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나한테 임신 중독이 올지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그 미리 알 수 있는 검사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 진단 정확도가 높지는 않지만 단기간 내에 임신 중독증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의 경우에 이제 태반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 과정에 이상이 생기는 거라고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태반 내에 있는 혈관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리모델링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혈관 형성 인자와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인자, 간의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산모 혈액에서 이 비율을 검사하면 1주 이내 및 4주 이내에 전자간증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임신성 당뇨 검사처럼 모든 산모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고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임신 중독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임신 20주에서 34주의 산모에서 다음 6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게 50%의 선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전자간증의 과거력 혹은 가족력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2번은 고혈압, 3번은 단백뇨, 4번은 쌍둥이 임신, 5번은 태아 성장 지연, 6번은 간 수치 증가입니다. 임신했을 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약을 쓰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제 아내도 진짜 피부 소양증 때문에 약 하나 먹으면 낫는데도 약을 못 썼어요. 무슨 일.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는데 임신 중독 때는 더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치료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임신 주수가 진행될수록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분만입니다. 임신을 유지하면서 임신 중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을 써가면서 시간을 조금 더 끄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우선 혈압 조절 약물이 있습니다. 혈압이 160에 110을 넘어가면 주사든 먹는 약이든 약물을 사용하여 혈압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모의 혈압이 높을 경우에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산의 경우에는 태아 폐성숙을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지금 뭐 주사나 약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임신 중에는 약물 복용 진짜 조심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혈압약을 복용하면은 태아에게 혹여나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네, 산모분들도 많이 하시는 걱정인데요. 혈압약 중에 이제 산모가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전에 고혈압을 앓고 있던 분들도 임신이 확인되면 주치의가 약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혈압을 과도하게 낮추게 되면 자궁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서 태아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을 때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 출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조산을 하게 되면은 아이에게도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모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우선 이제 교과서적인 걸 설명을 드리자면 교과서적으로는 전자간증은 37주에 그리고 중증인 전자간증은 34주에 분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4주 이전의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분만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모분들은 지금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을 참을 만한데 꼭 지금 분만을 해야 할까 며칠만이라도 더 끌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독은 몇 시간만 해도 갑자기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즉시 분만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끌게 된다면 아기뿐만 아니라 산모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삭을 채우는 게 좋다는 것은 이런 합병증이 없는 임신의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만삭까지 아기를 품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할 때 빨리 꺼내서 아기를 케어하는 것이 아기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임신 중독의 가장 좋은 치료는 이제 출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네. 그러면 저도 좋은 질문 하나 여기서 좀 드릴게요. 스스로? 판단해 주세요. 스스로. 이렇게 출산하고 나면 교수님, 그러면 혈압도 제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렇죠. 몸이 좀 증상들이 있었던 게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아니었던 것 질문입니다. 네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임신성 고혈압의 정의 자체가 출산 후 12주 이내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이 맞다면 출산 후에 혈압이 정상화됩니다. 대부분은 즉시 떨어지지는 않아서 고혈압이 지속될 경우에 혈압약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나타났던 다른 증상들도 출산을 하고 나면 신기할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네. 다만 이제 임신 중독증을 진단받았던 환자의 경우에는 추후에 만성 고혈압이나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진단받으실 확률이 2배에서 10배까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이제 빨리 질병을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고혈압이나 그렇게 될 확률이 있긴 하지만 출산하고 나면은 그게 언제 그랬냐는 데 괜찮아진다는 게 네, 맞습니다. 참 사람 몸이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건 만약에 임신 중독증이 있다면 자연분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왕절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임신 중독증이라고 해서 꼭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네. 가지 상황을 따져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이 너무 심해서 혈압약이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은 태아 상태에 이상이 생겼다면 이제 빠른 분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왕절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태아 이상이 없다면 자연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수가 어리거나 태아가 많이 작을 경우에는 몇 시간에 걸친 자연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그 임신 중독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요, 미리 좀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고, 또 애초에 임신 중독증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우선 임신 전이랑 임신 중에 산모분이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체중 조절이 있습니다. 체중 조절 힘든데요? 맞습니다. 높은 체질량 지수는 직접적으로 임신 중독증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신 중에도 급격한 체중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임신 중독증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걷기와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뇨 산모의 경우에는 당 관리가 잘 됐을 때 임신 중독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 관리를 잘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한 8년 전입니다만 그 예비 아빠 할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때 다독였어요, 교수님. 네. 제 기억으로는 되짚어 보자면 우리 산모에게 또 좋은 게 임신했을 때 비타민 E나 D를 이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네. 그리고 아스피린 복용도 중요하다라고 네.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 네, 비타민 E는 아직까지는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의 연구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결론의 연구도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할 경우에 임신 중독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이제 복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거의 다 비타민 D 부족이기 때문에 네. 임신 시 필수 영양제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이제 요즘에 임신 중독증의 위험 인자를 가진 산모들 중에서 적응증에 해당되는 경우에 저용량 아스피린을 임신 초기부터 분만 시까지 이제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의 과거력, 쌍둥이 임신,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적응증에 해당되고 35세 이상, 첫 임신, 비만, 전자간증의 가족력 등의 위험 인자를 2가지 이상 만족해도 적응증에 해당됩니다. 네. 사실 임신을 하면 안 그래도 좀 불안하고 예민할 수가 있는 시기인데 거기다가 임신 중독증 진단까지 받으면 더 산모가 심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네. 임신 중독증의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체중 조절이나 식이 관리도 잘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이 옆에서 매일 밤마다 야식으로 이제 기름지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이제 산모분도 당연히 힘들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제 이야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너무 힘들죠,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음식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식사 후에는 운동도 같이 해주시고 네. 하면은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산모분이 이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첫째 아이 때문에 입원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가족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혹시 임신 중독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35세 이상의 임신이 전체 임신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는데요. 이 나이쯤 되면은 이제 당뇨나 혈압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연령입니다. 따라서 요즘은 임신 전부터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고위험군에서 임신 합병증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을 임신 전부터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신 중독증을 포함한 고위험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산모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나간 과거를 계속해서 후회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산모분과 태아의 안전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주치의 선생님의 지침에 잘 따라주시고 산모분께서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거나 태동이 감소한다든지 컨디션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 꼭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네, 산모분들의 안전한 출산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임신 중독증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전문의 김효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